스타벅스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난 주말에 스타벅스의 2년 전 이벤트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에 스타벅스가 사이렌 클래식 머그컵 이 이벤트를 했다라는 건데, 사 변호사님, 네.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건 정말 스타벅스가 이 세월호 참사와 어떻게 연결지어서 한 이벤트가 아니다, 무관하다라면서 1971년부터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로고로 사용돼 왔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스타벅스 자주 애용하시던 걸로 이미 여러 트위터라든지 SNS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도 세월호 참사를 비난하고 조롱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이렌이라는 것은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이라는 어떤 전설 속의 인어를 얘기하는 뜻하는 거예요. 우리 스타벅스 로고가 인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사이렌 이벤트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스타벅스에 있는 건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가 세월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네. 이런 식이라면 4월 16일에는 구급차 사이렌도 꺼야 되는 거 아니냐. 5월 18일에는 아이스크림 탱크보이도 판매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네요.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고 이름이 사이렌입니다. 세이렌이죠, 세이렌 정확하게. 근데 그걸 그냥 한글 표기를 할 때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세월호를 조롱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 스타벅스는 화요일에 보통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 4월 16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마트 쪽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세월호 유가족들을 뭐 조롱하느니 이렇게 저는 스타벅스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국가기관, 공공의 영역에서 왜 소비자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려고 하죠? 이러면 전체주의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의 어떤 이것을 불매 운동을 하건 어떤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그 회사가 망하게 하건 그건 소비자의 몫이지 어떤 그 기업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할 문제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하시다. 선거철이라서 그러신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진짜 SNS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오늘 김영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비용이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저는 솔직히 이 제목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어떻게 잡겠다. 이걸 어떻게든 내가 물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할 망정 예.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스타벅스라는 어떤 사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도대체 선거가 아니라면 뭡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 그렇게 저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공방 문제도 아니에요. 버젓하게 내가 대통령이 이러니까 나는 스타벅스 이용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예.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국가기관 심지어 광주 전남 특별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민영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세계 그룹에서 광주에 투자하는 4조짜리 프로젝트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 시민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 4조짜리 프로젝트가 무슨 광주에서 세금 4조를 뜯어오는 거니까 기업이 광주에 4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적 국가적 비극이었죠. 5.18은 1980년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이라는 이 로고는 1971년, 그보다 9년 전에 시작이 됐다는 건데 이걸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정현삼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정영진 회장 이제 내일 기자회견 앞두고 있는데 정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을 했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상 기업의 불매를 강요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저는 좀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공감 능력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87년 헌법이 태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항거 과정에서 피와 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룩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서 공히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 진영에서 이를 공격하는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스타버스를 공격해서 얻는 선거 전략상 이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연결성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거 구호로 사용할 정도로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스타벅스를 공격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선거 이득을 얻겠다. 저는 그것 자체가 그 대전제가 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희화하고 공격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적을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왜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경우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냐. 독일에서 만약에 나치에 대한 피해자를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런 어떤 특정 기업이 이것을 이런 것을 마케팅으로 사용했다? 그 기업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극심한 비판과 비난에 처해졌겠죠. 아마 그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인권에 대한 감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세계가 한 이와 같은 추악한 크나큰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 자체가 국가로서의 직무를 위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 조영진 회장도 사과를 했고 내일 입장 표명하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사과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사이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렌 그와 같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 로고 스타벅스 로고긴 해요.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10주기였습니다. 해당 날짜 4월 16일을 특정을 해서 사이렌 이벤트를 했어요. 사이렌 물론 신화상이 존재긴 하지만 선원들을 홀려서 노래로 홀린 다음에 난파시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굉장히 부적절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저는 온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